반갑습니다. 임세무사입니다. 이 시간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구체적인 적용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심판 사례라든가 아니면 명의신탁을 지속적으로 명의신탁했을 때 그 과세가 한계가 어디까지 되는지 여러 다양한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 방법, 첫째 이제 인적 분할에 대해서 분할 신설된 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으로 볼 거냐 말 거냐. 종전에는 이것도 당초에 A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A라는 회사가 인적 분할돼 가지고 새로운 분할 신설 법인이 돼서 A가 A-와 A2-로 이렇게 인적 분할을 했다. 이랬을 때 그것도 법인이 다르다고 해서 증여세 과세를 했습니다만은 이것도 분할 신설된 법인 당초에부터 명의신탁이 됐던 부분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적 분할한 것에 대해서 다시 명의신탁으로 과세하기는 불합리하다. 그런 판단을 했던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합병도 기존에 종전에 합병하기 전에 명의신탁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합병이 되면 합병 신주로를 기존 명의신탁한 수탁자에게 주식을 교부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다시 증여세 과세를 할 수 있냐 없냐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이것도 판례에 의해서 합병 신주에 대해서 두 번째로 또 이렇게 법인명이 바뀌었다고 해서 또 합병 신주에 대해서 명의신탁 과세를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타 목적에 의해서 명의신탁하고 사소한 조세 경감이 생기는 것. 이 부분은 대부분 판례에 의해서 심판 사례에서도 이런 판례가 종종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 납세자나 세무 대리인들이 이렇게 사소한 조세 경감이 생기니까 이건 명의신탁에 대해서 조세 회피 목적이 없다. 이렇게 보기로는 쉽지 않습니다. 이건 굉장히 이렇게 해서 승소한 판단 근거가 여러 건이 나옵니다만은 실무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기기는 쉽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다음에는 이제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 대금으로 주식을 계속 샀다. 이건 뭐냐고 그러면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의뢰 명의를 빌려서 명의신탁을 하고 을 명의로 계속 주식 투자를 했어요. 주식 투자를 했는데 을 명의로 수탁자 을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하면서 A주식도 사고 B주식도 사고 C주식도 사고 샀다 팔았다 이렇게 했으면 종전에는 명의 개서일이 바뀔 때마다 증여세 과세를 다 했어요.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이게 당초보다도 명의신탁 당초 금액이 10억이다 그러면 샀다 팔았다 그러면 이 증여세가 배보다 100곱이 아니라 100곱 3제곱이 됐건 4제곱이 됐건 훨씬 더 큰 금액이 증여세 과세가 될 수가 있죠. 그렇게 돼서 과세당국이 종전에 과세를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최초로 명의신탁할 때 한 번 과세를 하는 걸로 이제 대법원 판례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실제 소유자에게 환원을 하는 경우, 이건 늘 말씀드리지만 다른 사람한테 맡겨놨다가 맡겨놓은 거 자기한테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 해당이 안 되는 거고요. 그렇지만 이걸 또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안 된다고 하지만 이걸 입증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에 10년, 15년 전에 명의신탁을 해놓고 명의신탁을 했다는 것이 금융자료로서 확인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근데 그걸 당사자 간에 명의신탁 약정서 하나 가지고 이건 명의신탁이다. 이렇게 하면 그걸 과세당국에서 인정을 해주면 좋겠습니다만은 당사자 간에 아무런 구체적인 증빙 자료 없이 명의신탁 약정서만 가지고 이렇게 인정을 해주지는 않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명의신탁 재산을 명의자가 그럼 실제로 증여받았을 때 증여세 과세를 하냐 안 하냐. 명의신탁해놓은 주식은 증여한 것은 아니죠. 그냥 명의만 빌려줬을 뿐인데 그걸 그 명의를 빌려줬을 때 증여세 과세를 한번 받고요. 실제로 그러면 명의 수탁자가 그 재산을 실제로 그럼 자기 걸로 증여를 받았다. 그럴 때 또 증여세가 한 번 더 과세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명의신탁 재산을 다음에는 신고 기간 이내에 실제 소유자에게 현물로 반환을 한다. 이러면 증여세 과세가 되냐 안 되냐. 이것도 궁금하실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명의신탁을 해놓고 증여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되냐고는 명의신탁한 날, 그러니까 명의 개설을 한 날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되죠. 그런데 3개월 이내에 주식을 명의 개설을 해놓고 3개월 이내에 주식을 당초 명의 위탁자에게 돌려줘 버렸다. 그랬을 때는 증여세 과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그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 기간 이내에 팔아가지고 현금으로 이렇게 반환을 했다. 이때 현금으로 주식을 명의신탁을 해놨다가 그걸 3개월 이내에 팔아가지고 현금으로 돌려준 경우에는 당초 명의신탁한 거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례에 따라서 명의신탁한 것이 과세가 되냐 안 되냐 하니까 이 사례를 잘 분별해서 해야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명의신탁을 해지 환원한 부분은 환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를 안 하지만 이 환원한 부분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하는 사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냥 명의신탁 환원을 하면서 증여세 신고를 다 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는 내가 증여세 신고는 했지만 이건 명의신탁 재산을 해지해서 환원한 것이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 받으면 안 된다. 이런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까지 인정은 받았습니다만 과세당국에서 이렇게 하면 증여세 과세를 한 것이 맞다. 이렇게 보겠지요. 그리고 다른 데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제자백이나 결속재판으로 해서 명의신탁을 해지한 경우 이것은 납세자가 명의신탁했다는 입증 서류로서 효력이 없는 거예요. 우제자백에 해당되는 것은.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걸로 인해서 명의신탁한 거에 대한 입증 서류다. 이걸 제시하면 환원한 부분도 증여세가 과세되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 방법, 이게 여러 가지, 이것 말고도 또 여러 가지 무수한 사례가 있는데 명의신탁을 이렇게 해 놓으시고 지금 환원을 할 때는 반드시 조세 전문가인 인근세무사하고 잘 상의를 해서 명의신탁을 환원해 오는 길로 이 방법을 찾으시는 것이 현명하리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